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관세 부분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과제로 남았는데요. 미일 무역협정 짚어보고 한일 갈등 속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문선웅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새 무역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한 세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어떤 제한적인 정치적인 타협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회담의 그 골자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을 일본이 대량으로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한 7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거로 가고 이제 기왕에 있는 52억 달러 포함하면 어쨌든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의 대략 한 90% 정도 관세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일본이 요구했던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이 협상의 결과가 유예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양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요구들을 반영한 타협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로 골머리를 좀 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역 협정으로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미일 무역 수지 상황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 그 미일 무역 수지 상황을 전체적인 걸 보려면 전체적인 미국의 좀 무역 수지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2조 5천억 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3조 1천억 정도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그 재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6,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고요. 한 4,200억 정도가 되고 일본은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략 작년 기준으로 67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11%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676억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대략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이 미국에 수출했던 자동차 규모가 대략 한 510억 달러 수준이고요. 반대로 미국이 일본에 수출한 자동차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676억에서 대략 한 500억 혹은 400억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자동차로부터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경제에서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내수 시장이 한 대략 20%가 되고 또 수출까지 포함하면은 그 규모가 엄청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협정에서는 유예됐다. 그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 추가 협상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렛대를 벌써 쓴 거거든요. 협상이 농산물 수입을. 그래서 좀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무역 협상과 별개로 일본이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 이제 아베 총리의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까 제가 일본의 입장을 대략 설명드렸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역 수지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일본의 협상을 굉장히 서두른 측면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농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부 지역의 그 농업 중심 지역의 표밭을 달고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협상이 되지 않았나. 아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퍼주기.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데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미국의 옥수수를 수입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는 빠졌는데요.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양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뭡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단지 일본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일이라든가 EU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그 관세를 낮추고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시장에서 차량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에서는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보복 관세를 매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했었는데 거기까지는 협상이 도달하지 못했던 거로 생각이 들고 향후에서는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 생각에서는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 등의 국가에 이제 자동차 관세 25%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마감 시한이 11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트럼프의 어떤 그 협상 전략은 사실은 그 막바지까지 최대한의 압력, 맥시멈 프레셔를 가하고 마지막에 굿딜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에 대한 그 25%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편으로는 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거로 이제 여겨지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은 물가가 이제 인상이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고요. 또 이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망이라든가 미국에도 사실은 경제적인 것만 따지자면 실이익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했던 것처럼 EU의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미국이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뭐 농업이라든가 기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의 이득을 얻어내고 25%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성윤모 삼성상부 장관이 러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서 이 면제를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면제가 될지 거기에다 최악의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인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간 이 자동차 분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다. 일본에 비해서 생각이 들고 특별한 어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그 자동차 분야에서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는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번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국제 무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정설이고요. 이제 하지만 두 국가가 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있을 때, 한 국가는 어떤 타국에 미국에 관세율이 낮은 상태로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거나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특별히 이번 협상에서 그 관건을 했던 자동차 분야가 물론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가 유예가 됐고 또 기왕에 그 기계류라든가 이런 뭐 디지털 제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합을 이루고 있는 제품들, 기계라든가 이런 디지털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소들에서는 여러 연구소에서 거기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확정된 결과를 공포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류, 특히 기계류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우리나라의 그 수출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에는 퍼주기식 외교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을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지소미아에 대한 그 협정 파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우리나라에 믿는다. 사실은 일본은 크게 보자면 이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런 약간 외교 전략을 좀 펴고 있는데 지금 그 협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눈앞에 그 불은 껐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협정을 마무리 지었고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한국에 좀 그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정이 잘 그 성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협정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약간 좀 그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한일 간의 이런 그 관계가
냉각기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어떤 협정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조금 한일 간의 이런 경제 문제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냉각기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예. 한일 갈등으로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기업인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예, 제가 알기는 한일 경제협회랑 이란 경제협회가 어제 25일에 만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주요 골자는 이 정치 문제에서 야기된 한일 간의 어떤 냉각기가 경제 문제까지는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도록 봉합을 하고 한일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물론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지소미아라든가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징용의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강하게 물론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정권의 문제, 아베 정권의 문제와 일본 전체 그리고 경제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민간 간의 교류 또 기업 간의 교류는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문성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